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한번 달려볼까요? 일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하여튼 재밌게 한번 지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의미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 앞에 있으면 기죽나요? 많이 기죽던데 기죽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괜히 움츠러들기보다는 자신의 이제 페이스를 이제 지키면서 자신감을 이제 유지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한 사람은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습니다. 두 번째, 잘난 사람보다는 지독하게 꾸준하더라. 오늘은 따라가지 못해도 내일은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재능보다는 성실함, 운보다는 꾸준한 한 걸음을 더 믿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비교하기보다는 성장점을 찾더라. 난 왜 저러지 못할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에게 뭘 배울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타인과 비교하기보다는 타인의 장점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네 번째는 상대를 신기하고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어도 크게 거리감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결국 같은 사람이란 걸 알기에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죠. 다섯 번째는 모르면 물어보고 알아도 굳이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용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디서든 배울 점이 있기에 겸손하게 아는 척 하진 않는 겁니다. 잘난 사람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누구보다 단단한 내면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증명하려고도 애쓰지 말고 묵묵하게 나에게 집중할 때 누구 앞에서도 어깨를 펼 수 있는 강한 내면을 갖게 될 거죠. 하여튼 제가 이야기한 거 한번 잘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별거 있겠습니까? 좋은 이야기, 좋은 내용 듣고 잘 따라 하면은 하나씩 자기 삶이 좀 변하더라고요. 그게 좋은 삶이라는 게 뭐 별거 있나 하면서도 그래도 여러분들 잘 살고 싶고 좀 행복하게 살고 싶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 그냥 편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랑 화이하고 또 경쟁을 하겠네요. 보니까 삼성전자가 화면을 두 번 접는 트라이폴드 폰을 시장에 출시를 합니다. 삼성은 디스플레이를 접는 폴더블 폰을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공개를 하는데 이 공개 시장을 이끌었죠. 중국 업체들에게 선두를 내줬어요. 선두. 트라이폴드 폰 역시 중국 화이가 먼저 출시했고 이런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 출시로 기술력을 입증을 해서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려는 움직임으로 현재 풀이가 되죠. 테크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10월 중에 첫 트라이폴드 폰을 선보인다는 계획인데 외부 화면이 달린 부분이 가운데로 오고 양쪽에 달린 화면을 안쪽으로 접는 형태네요. 외부 화면은 갤럭시 폴드 시리즈와 비슷한 약 6.5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나 화면을 모두 펼쳤을 때는 태블릿에 준하는 약 10인치의 대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됐다는 추측이 나오죠. 삼성은 이 모델의 출시를 위해서 KC 인증을 지난달 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에 세계 최초로 트라이폴드 폰 메이트 XT를 출시한 화웨이가 지난 4일에 2세대 모델이죠. 메이트 XTS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삼성 제품과 달리 한쪽은 화면을 바깥으로 한쪽은 안으로 접는 Z자형 방식이네요. 디스플레이 크기는 화면을 펼치면 10.2인치, 한쪽만 접으면 7.9인치, 완전히 접으면 6.4인치더라고요. 최저가 모델 기준 출고가는 약 15,000위안으로 전작 19,999위안보다도 100만원 낮아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새 제품 초기 생산량은 5만 대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출시 국가도 구매력이 높은 일부 국가로 한정될 것으로 보고 대규모 판매를 기대할 수준은 아닌 것 같네요. 업계에서도 이번 제품 출시가 삼성전자의 폴드폰 기술력과 이 프리미엄의 그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초점을 둘 것 같네요. 테크업계 관계자도 폴더블폰 시장 자체가 성장 불안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폼팩터 다양화로 기술력을 선보이는 것으로 풀이되죠.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니까 지난 2분기 세계 폴더블폰 시장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은 9%로 3위에 그쳤고, 지난해 2분기 21%에서 12% 떨어지면서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1등은 화웨이 45%, 보트롤라 28%, 2등으로 올라섰네요. 그 업계에서는 갤럭시 폴드 7의 판매 호조와 트라이폴드 출시로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좀 강력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HBM, GPU, SOCAM 대표적인 AI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제품인데 이 칩들보다 좀 더 큰 범위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해볼게요. 이 실리콘 포토닉스에 관한 이야기더라고요. 이 분야에서 엔비디아랑 TSMC의 힘은 진짜 너무나 강력하다는 겁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뜨뜻 미지근한, 그래서 초라하고 열악한 생태계도 한번 살펴봅시다. 지난 8월 말에 미국에서는 핫칩스 2025라는 학회가 개최됐어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과 이 석학들이 한 곳에 모이는 전기전자공학협회죠. IEEE. 이 권위 있는 학회인데, 이번 학회 프로그램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광학 세션이더라고요. 23년과 24년 핫칩스에서 보지 못한 세션이었는데 그만큼 세계 학계에서 중요한 어젠다가 됐다는 이야기죠. 이 광학 세션의 주인공이 바로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합니다. 테크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용어인데, 이 실리콘 포토닉스를 한글로 쉽게 쓰면 광반도체라는 거죠. 반도체의 주재료인 실리콘으로 빛을 갖고 노는 반도체라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한 건지는 보면 알겠는데, 지금까지 반도체 칩은 이 전기 신호로 통신했어요. 전기 신호로. 그 GPU하고 그 GPU 연산정치하고 그 메모리 HBM이 그 구리선을 통해 정보를 교류했던 건데, 문제는 이 방식이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고, 명절날 서울 톨게이트처럼 폭증하는 AI 데이터들이 구리선에서 꽉꽉 막혀 있어서 그렇답니다. 그죠? 몰리는 거죠, 결국은. 병목 현상이라고 하나? 인터커넥트의 발전이 칩의 개발 속도보다 느리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빛이랍니다. 빛. 이 빛의 속도는 자타공인인데 전기신호가 이동하는 구리선을 빛이 오가는 선으로 대체하면 말이겠죠. 하여튼 데이터 전송 단위가 초당 기가 단위에서 테라, 그러니까 한 1000배쯤 늘어나는 대혁신이라고 합니다. 이미 데이터 센터 안에는 빛 기술이 도입이 됐고, 예를 들면 구글은 데이터 센터에 옵티컬 서킷 스위치라는 걸 장착했는데 여러 서버를 묶은 렉과 렉을 빛으로 연결한다는 거네요. 그럼 또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이미 서버에 빛이 도입됐다면서 이 실리콘의 그 포토닉스는 뭘 더 빛으로 바꾼다는 거냐? 그러면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AI 반도체의 왕인 엔비디아가 핫칩스에서 발표한 실리콘 포토닉스 자료를 보면은 엔비디아 GPU 렉에는 GPU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렉 안에는 스위치라는 게 있네요. 스위치. 이곳의 역할은 교차로다. 그 렉 바깥에서 들어온 데이터가 서버로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지점이고, 이 신호를 받은 스위치는 특정 서버랑 GPU가 연산할 정도로 쏠리지 않도록 배분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도 칩의 형태다. 엔비디아는 이 스위치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싣는 제품을 발표했고, 쉽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스위치 칩과 광통신 선 사이의 연결 구간마저도 빛으로 연결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새로운 기술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가지고 뭐 저쪽 TSMC하고 한번 같이 짝짝꿍 해보겠다는 것 같네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TSMC를 쫓고 있는 삼성 파운드리 역시 브로드컴과 이 분야에서 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 것 같네요. 삼성전자도 잘 해야겠네, 지금 보니까. 저게 엔비디아는 TSMC하고 저렇게 붙어 먹었으니 우리 삼성도 혼자 잘하면 좋겠지만은 안 되면은 그 잘하는 업체들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같이 해야 돼. 협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신기술에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젠슨왕이 누굽니까? 이거 대만계 아니에요, 대만. 결국 대만계니까 대만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대만에
대만에 있는 기업이죠, 기업. 그 기업이 TSMC니까 거기하고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어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대만끼리 끼리끼리 오는 거니까. 우리나라도 참 이런 기업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많았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은 뭐 미국의 아까 브로드컴과 뭐 같이 협업을 하든지 해서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기술들이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고 시간 되면은 또 전달 들어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